안녕하세요. 리노TV 리치노마드입니다. 저도 주식 투자를 한 지가 좀 됐는데요. 근데 정말 요즘은 이 주식 투자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고려해야 될 변수가 너무너무 많은 거죠. 뭐 달러와 가치도 생각해야 되고 미국 금리도 봐야 되고 요즘 뭐 파운드화가 왔다 갔다 했다가 무슨 영국이 감세를 했다가 변수가 너무너무 많아서 이걸 다 어떻게 고려하고 투자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저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나름 다른 고수분들도 정말 초고수분들도 지금처럼 어려운 장은 처음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 같은 어설픈 이 주식쟁이도 어려워하는 게 당연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경제적인 자유를 위한 자산 배분은 어떻게 해야 하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모처럼 만에 국내 시장 이틀 연속 반등이 나왔죠. 9월 30일 날 이제 코스피가 2200선이 무너지는 최악의 상황이 왔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지금 10월에 연휴 지나고 나서 이틀간 반등을 했습니다. 외국인이 4일째 코스피 계속 매수하고 있더라고요. 환율도 오늘 꽤 많이 하락을 했던데 10몇 원 막 하락해서 주식시장이 조금은 안정세가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이걸 추세 전환으로 볼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죠. 사실 근데 추세 전환이 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지금 나머지 매크로 상황들이 바뀐 게 없거든요. 뭐 어저께 나왔던 뭐 미국의 이제 지표들이 조금 안 좋게 나와서 이거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을 조금 속도를 조절하는 거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희망을 갖는 거지 지금 뭐 연준에서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도 없고요. 그래서 추세 전환이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뭐 하도 떨어졌으니까 기술적인 반등 그리고 나쁜 소식이 오히려 좋게 받아들여지는 이제 이런 상황인 거죠. 이런 나쁜 소식이 있으니 금리 덜 올리겠지 뭐 이러면서 사람들이 희망 때문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건데 뭔가 흐름이 확 바뀌었다라고 보기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제 오늘은 제가 아까 자산 얘기한다 그랬는데 자산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상승장이나 이제 주가 상승기에는 안 사면 막 큰일 날 것 같고 하락장이나 이제 주가 하락기에는 사면 오히려 큰일 날 것 같아서 판단이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타이밍을 맞추는 이제 투자는 정말, 그러니까 타이밍을 맞춘다는 건 정말 신의 영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 뭔가 차익을 바라고서 언제 사야 되냐, 타이밍을 맞춰야 돼. 저는 이런 투자가 너무 사실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전 맨날 배당 투자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투자 안에서도 축구에서도 공격수와 수비수, 뭐 미드필더도 있고 골키퍼도 있고 이제 역할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산도 이런 식으로 좀 역할을 배분해 줘야 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 배당주 얘기하는데 배당주조차도 또 이게 특성이 좀 다르거든요. 이제 그런 역할이 나눠져야 된다. 뭐 이 얘기를 이제 오늘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이제 저의 자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또 남의 거 좀 듣고 싶어 하잖아요. 어떻게 하고 있나. 제 자산의 배분은 순자산으로 봤을 때, 저도 이제 레버리지를 꽤 쓰는 편이거든요. 이제 금융자산하고 부동산의 비율이 오히려 금융자산이 저는 60%고 부동산이 40%입니다.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동산 비중이 훨씬 많은데, 그렇네요. 뭐 이제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저는 이제 계속 얘기하지만 현금 흐름을 되게 중요시 여겼었기 때문에 금융자산의 비중을 이제 크게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부동산 비중을 막 늘리는 것이 이제 불가능했던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금융자산 가운데 한 10% 정도는 연금 등 이제 뭐 굉장히 안전한 자산, 아주 안전한 이제 저의 마지막 안전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안전자산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하고 이제 미국 주식, 저 이제 다른 데 거는 안 하거든요. 예전에 브라질 국채에다 말아먹은 적 있고, 뭐 하여튼 중국도 좀 해봤다가 펀드 들어갔다가 말아먹고 해서 베트남 별로 재미못 봤고, 뭐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주식의 비중은 이제 국내가 75, 미국이 이제 25% 정도, 그러니까 주식
주식의 비중으로 봤을 때, 전체 중에 이제 뭐 주식만 놓고 봤을 때 이 얘기인 거고요. 이제 배당주 맨날 노래 부르는데, 그럼 전체 주식 중에 배당주가 몇 %예요? 라고 하는데, 궁금해 하실 텐데, 그게 전체 주식 중에 한 85%가 배당주인 것 같아요. 그럼 배당주만 85% 하면은 별로 재미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이제 좀 다른 접근을 했습니다. 배당주로 하기 때문에 성장성이나 이게 수익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를 이제 레버리지를 활용을 했거든요. 레버리지를 활용을 해서 이제 공격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죠. 주식담보대출이라는, 이제 주담대 그러면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주식담보대출로 해서, 이제 그 성장성을 조금 더 가미시킨 거고요. 배당주 중에서도 좀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것과 이제 고위험, 고배당의 비율을 보면 당연히 안정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것이 한 75. 이제 고위험, 고배당으로 되는 것이 한 25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월배당을 받는 게 한 25% 정도 되고요. 반기나 분기 배당으로 받는 게 한 7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달에 따박따박 들어올 때는 뭐 그냥 생활은 유지되는, 그러니까 최저 생활이 가능한 이제 그런 거고, 반기나 이제 분기 배당이 나오면은 이제 잔고가 확 여유가 좀 생겨서 그걸 이제 쌓아놨다가 평달에 쓰는 이제 그런 구조로 이제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이제 방식은 이제 저한테 맞는 스타일의 이제 방식인 거고요. 이게 이제 본인의 성향 따라서 나는 아직 나이가 젊으니까 한 방에 좀 키워볼 수 있는 것들에 난 도전을 하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그렇게 맞춰야 되는 거고, 자금의 성격도 이게 단기적으로 쓸 수 있는 자금이냐 아니면 장기적으로 묻어놓고 갈 수 있는 자금이냐, 또 자금을 내가 언제쯤 뭐 집을 살 거다 뭘 할 거다 이제 자금 계획도 있으실 거고, 또 인생 계획에 맞춰서 나는 뭐 45살에 은퇴할 거다, 나는 50살에 은퇴할 거다, 뭐 이제 이런 계획들이 또 있으시잖아요. 아니면 자녀가 뭐 대학을 가야 된다, 뭐 등등등의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들을 고려해서 이제 구조를 짜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로 짜는 이제 자신만의 자산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는 건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부동산에 뭐 올인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근데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부동산에 올인을 해놓으면은 이제 현금 흐름이 좀 답답해질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뭐 상가나 뭐 오피스텔이나 이렇게 월세가 나오는 이런 수익형 자산, 그 부동산을 많이 갖고 계시다면 얘기가 좀 달라지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은 이제 현금 흐름이 좀 답답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조차도 이제 비중을 나이에 따라서 내가 이제 경제 활동을 다른 뭐 월급이나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경제 활동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구조가 좀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죠, 나이에 따라서. 오늘 밤에는 또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이마저도 조금 적응이 돼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큰 변동성이 한동안은 계속 될 것 같고요. 또 11월 달에 그 FOMC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 좀 나오기 전까지는, 작은 소식 하나에도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변동성 큰 장이 올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 단단하게, 먹으시고 잘 중심 잡으셔서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영상 저희 이 채널 보면요, 그 구독 안 하신 분들이 거의 70-80%가 보시던데, 구독하시면 도움되는 영상 계속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